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만 공동체 유충열 목사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충만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인 시설인데요. 제가 충만 요양원을 벌써 운영한 지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제가 이 사회복지 쪽으로 이 복지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충만 공동체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요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요양원인데, 공동체인데, 요양원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다 합니다. 어르신이 들어오면은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다 세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르신이 이제 우리가 26인 시설인데, 지금 현재 22분이 계신데, 이 22분이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를 다 받았고, 그리고 우리 실습생 같은 경우, 뭐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그리고 요양보호사 현장 실습생이 오면은 그 실습생을 또 다 이렇게 실습 시간에 넣어가지고 그걸 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한 인원이 한 500명이 넘어요. 500명 정도 넘는데, 사실은 한번 이렇게 전도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연락이 사실 잘 되지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야기로는 자, 교회 다니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원장님께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열매가 이렇게, 비록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은 이게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너무나, 참,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회가 또 10시, 3시 기도회가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우리가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철저히 드립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안 쉬었다는 것, 이것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 코호트 격리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배를 안 쉬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코호트 격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직원들은 좀 반대를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코호트 격리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쟁 중에서도 예배는 다 드렸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이슬람권에도 다 지하에서 다 예배 드린다. 다 목숨 걸고 다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은 잘 드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죽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저는 철저하게, 네, 어떤 경우에도 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 그 예배를 쉬지 않는 그런 충만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호트 격리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10월 15일, 2021년도 10월 15일 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이제 코로나 검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뜬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거기 병원에 같이 갔던 사람도 다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로 자가격리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설 전체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이 요양보호사 1명, 그다음에 어르신 1명이 양성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코로나가 유입된 경로는 일단 요양보호사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코호트 격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코호트 격리가 들어갔는데, 코호트 격리가 이것이 저는 처음 당해 보는 것이라서 그냥 그 김해시 그 방역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가 돼서 모든 직원들을 전부 다 모여서 요양원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게끔 하고,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간이 단일 공간입니다. 여기는 충만 요양원은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한 층에 200평입니다. 한 층에 200평인데 어르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방에 다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15명, 그다음에 공익이 6명. 그래서 총 21명이 어르신 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자야 되는데, 문제는 그 21명이라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잘 공간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욕실, 화장실, 뭐 이런 이제 부대 시설들을 빼고 나머지 공간에서 21명이 이제 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따닥따닥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따닥따닥 자는데, 이게 당연히 확산이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포트 격리가 되자마자 우리는 사실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김해시 당국에서 어떻게 지시를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한노엽 그 개인시설 협회가 있는데, 거기 지부장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보건소에 방호복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다 전화를 하니까 이제 방호복을 50벌을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보건소에서 김해시 방역 당국에서 방호복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고 무조건 그냥 그냥 바깥에 못 나간다, 격리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잠깐 걸어 있는 그 사이 3일 동안에 이미 벌써 전체적으로 다 감염이 이미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보건소에 가가지고 방호복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입고 그때부터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 10월 15일 날 코트 격리가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그 어르신 2분하고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이 나오고 나서 10월 19일 날 또 3명이 또 확진이 나왔습니다. 입소자 3명하고 또 종사자 1명 또 확진이 나왔고, 그리고 또 10월 21일 날 또 입소자 1명이 또 발생이 됐고, 10월 22일 날 또 7명이 또 무더기로 또 확진자가 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25일 날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1명 나오고, 그리고 11월 3일에 또 입소자 1명, 종사자 1명.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은 입소자 24명하고 입소자 24명, 우리 직원 15명, 공익 6명에서 한 44명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직원 5명하고 어르신 8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100%가 아니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다 쓸고 가도 코로나의 면역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 8명이 어르신이 남아 있었는데 그 어르신은 코로나에 면역이 강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전체를 다 쓸고 갔다. 예, 시설 전체를 다 쓸고 갔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코호트 격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 왜 인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코호트 격리가 되면은 특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발생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그런데 이혼한 아들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살이냐면은 5살입니다. 5살. 그래서 아들은 택배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밤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그 손자를 일찍 집에 가면은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코호트 격리가 딱 되면서 코호트 격리가 원래는 처음에 이제 15일을 하지만은 발생이 되면은 계속 연장이 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총 30일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시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아, 내 손자가 지금 이제 물론 아동 돌봄이 있는데 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까지, 정서적인 문제까지 이제 발생이 되니까 나를 이제 어떤 내보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보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그때도 이제 문제가 심각했었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예,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설 안에 있으면서도 그 손자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계속 저도 그 시설에 계속 격리 기간 동안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게, 아니 이거 어떤 문제를 원장으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막아줘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못 하도록.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역 물품입니다.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수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방호복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방호복이 한 2만 원 해요. 한 세트에. 2만 원 하면은 우리가 직원이 10명만 돼도 20만 원이고, 이것을 뭐 우리가 15일만 가도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방호복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다 전화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초기에 50불만 주고 그 이후로는 알아서 시설에 삽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시청에 다시 재부탁을 했습니다. 다 50불을 다 쓰고 나서 재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탁을 해가지고 25불을 다시 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로 또 다시 다 쓰고 나서 이제 보건소에다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노역 거기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무국장이 그 우리 김해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지금 코로나가 같으면은 김해시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방호복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정책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국장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김해시 보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그 그때 80불인가를
예, 우리가 또 받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호복도 만약에 우리가 다 사서 쓴다 그러면은 엄청난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또 다행히 우리가 잘 해서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코호트 격리라는 지침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빨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김해시에서는 뭐 무조건 안 된다. 보건소에서 무조건 뭐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갖다 내몰고, 그러면은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못 이기면 못 받고 막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그리고 이 방역 물품이 이제 또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원 연계 관계입니다. 우리 어르신의 한 분이 어, 코로나가 확진이 걸려가지고 코로나 전문 병원이 마산의료원에 갔어요. 마산의료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12일 정도 돼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어르신이 돌아오고 나서 어르신이 몸이 또 안 좋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해에 큰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 우리 어르신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입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더만은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마산의료원 코로나 전문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나갔을 때 전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마산의료원에 갔다가 놓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하면은 양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받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전화하니까 요양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지, 아니 코로나 양성인데 그거 검증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느냐, 우리는 맞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새로운 신종이다 보니까 사실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검증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누구의 말도 사실은 잘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못하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보호자는 이런 상황들을 뭐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뭐 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떻든 걸렸기 때문에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저한테 이제 원망을 하시는데, 제가 뭐 어떤 이게 사실 코로나가 국가 재난인데 뭐 제가 무슨 어떤 뭐 대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코호트 격리를 자기 강제적으로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냥 강제로 이제 시키기만 하고 모든 책임은 원장이 알아서 다 하라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이게 힘든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직원이 또 넘어졌습니다. 어, 직원이 그 15명 중에 5명 빼고 나머지가 다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다 병원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5명하고 어르신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24시 계속 근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지금 우리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지금 병원에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호트 격리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여기서 그냥 죽어서 나가야지 그러면 되냐?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코호트 격리가 딱
때는 그 순간부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여기서 죽어서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이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르신이 이제 시설에서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에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장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장례식장에는 거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사망 진단서를 의사 선생님이 이제 끊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र्트 격리가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르신의 한 분이 코र्트 격리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임종 예배까지 이미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고 나서 코र्트 격리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났는데, 근데 사망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딱 했는데 양성이 딱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어르신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양성 판정이 났으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일을 이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은 원래는 절차가 어떻냐면은 보건소에서 의사를 보내가지고 사망 진찰을 끊어가지고 코로나 환자의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장례를 마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거의 한 19시간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알아서 의사를 구해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실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격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의사를 아는 의사도 없어요. 아는 의사도 없는데 내보고 의사를 알아서 사망 진단서를 끊으라 그러면은 저보고 뭐 웃자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졌죠. 아니 보건소에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왜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와서 그냥 그 사망 진단서 끊으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에는 원래 촉탁이가 있기 때문에 촉탁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 촉탁이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의사 선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촉탁이 선생님이 막 보건소를 욕하는 거예요. 보건소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자기들이 안 하고 남들 떠넘긴다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근데 이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밤에 그때 7시인가 9시인가 왔었어요. 밤 9시에 와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9시 반에 그 어르신이 이제 그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총 시간이 몇 시간이면 21시간, 사망하고 21시간 동안 이 시설에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호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호자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들 마음에,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 시설에서 사망하셨는데 지금 못 나오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보호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보호자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보호자한테 엄청 시달리고요. 아니, 그, 보호자는 저보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한테 우리가 믿고 맡겼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막, 21시간이 진짜 막 엄청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진짜 고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래서 이 사망 진단서, 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척탁이 선생님이 만약 안 왔다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우리가 협력되어 있는
장례식장에다 전화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냐 이렇게. 아 절대 안 된대. 왜? 코로나 걸리는 환자 누가 가겠냐 이거지. 아무도 안 간다는 거라. 아 그래서 이게 그 사망을 했을 때 이 사망 진단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그 코로나로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은요. 의사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이거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알아봐야 될 일이 아니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포스트 격리 전에 미리 병원하고 이런 연계 미리 다 안 돼 있으면은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도 촉탁 수술 많이 안 왔잖아요. 이거는 뭐 3 일이고 4 일이고 뭐 못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인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 꼭 여러분 연계를 꼭 병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사망 진단서 문제를 꼭 미리 이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숙소 문제입니다. 코호트 격리가 되면은 어 코호트 격리가 되면은 인제 자가 격리가 만약에 직원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인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원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 주위에 모텔이 많이 있는데 "모텔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텔은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되는 것은 뭐냐면은 원룸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인제 집에 혼자 살거나 요거는 자가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 숙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그 직원이 인제 5 명이서 무리하게 인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인제 계속 인제 진행이 인제 되다 보니까 11월 8일 날인가 인제 막 종료가 되는 인제 원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딱 코로나가 또 터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또다시 연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직원들은 진짜 이제는 인제 코로나가 인제 코호트 격리가 인제 끝나는구나. 인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억지로 진짜 근무를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딱 터져서 딱 연장이 돼 버리니까 완전히 막 좌절을 해 버린 거야. 완전히 좌절해 가지고 근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너무나 낙심을 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2 분이 완전히 낙심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인제 원룸을 구해 가지고 이제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제가 이게 어 원룸을 구해 가지고 자가 격리를 인제 2 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시켰는데 근데 인제 이 주인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이 또 뭐 코로나 자가 격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아니 빨리 방을 빨리 빼 달라고. "코로나 자가 격리하는 사람 우리 안 받는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부동산에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데 인제 가면은 절대 자가 격리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주인이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호트 격리가 되고 인제 이게 자가 격리도 이게 또 자가 격리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원룸도 여러분들 미리 부동산 이렇게 원룸 이렇게 잘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원룸을 찾으려 그러면요. 막 전화를 해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데 처음에 인제 시청에 가니까 인제 원룸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알아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원룸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가 전화를 했더만은 그만뒀대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가 인제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알아 가지고 인제 구했는데 원룸이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달 잠깐 있는 거 있잖아요. 잠깐 있는 거 이런 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부동산 원룸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미리 좀 알아 놓는 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우리 시설같이 한 층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는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과 어르신들과 이렇게 같이 있어 버리면은 전체 다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쿼터 격리가 딱 되면은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인제 직원들하고 어르신하고 절대 같이 자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원룸을 구해 가지고 직원들은 원룸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접촉을 줄여서 그것을 좀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 놓을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이런 걸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있어요.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놉니다. 뭐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쏟아 놓는데 의료 폐기물 봉투를 구해야 됩니다. 의료 폐기물 봉투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테이프로 밀봉을 해 가지고 3 일을 놔뒀다가 바깥으로 내면은 쓰레기차들이 이제 가져갑니다. 반드시 그 3 일을 보관을 했다가 내보내야 된다. 요거를 아시고 어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상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공용 엘리베이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층에서 다 우리 시설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은 다 여기 우리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을 인제 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6 층에 또 요양원이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어 직원 1 명이 코로나가 확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원장님한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만은 원장님이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저기 코로나 확진자 그 어르신들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라. 근데 인제 직원이 그걸 모르고 따라갔다가 걸린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인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은 결국은 인제 엘리베이터를 거기서 타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우리 인제 직원이 거기서 인제 걸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결국은 여기 우리 요양원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다 덮어서겠구나.' 와 이런 생각이 인제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인제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제 일단은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인제 조치 방법들을 이제 설명해 줘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은 이제 놓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는 게 만약에 코로나 한번 확산이 안 돼 보세요. 이건 인제 결국은 우리 책임으로 다 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인제 공용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엔간하면은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버리는 게 좋고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남겨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다 덮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르신자 재입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인제 코드 격리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이 돼 가지고 인제 병원에 인제 갔다가 보통 한 10 일에서 12일 정도 되면은 다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는데 우리가 30 일을 코호트 격리를 당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와야 될 시설에는 아직도 코호트 격리 중이고 저기는 인제 벌써 인제 무조건 저기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제 여기는 받을 수가 없고 어르신은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인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청에다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일단 잠시 대기할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봐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인제 이야기를 했더만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잠시 받아 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인제 우리가 인제 전화를 해 봤죠. 전화를 해 보니까 요양원인 거예요. 다른 요양원인데 그 요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야기로 듣기로는 완전 입소하는 걸로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다 입소해 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 충만 요양원은 그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잠시 대기했다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완전히 입사할 거를 우리가 이야기한 거 아니다. 완전히 입사하려고 그러면은 다 그래도 입사하려는 데는 세배롭다. 많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하고 이제 타협을 한 게 뭐냐면은 일단 병원에서는 명확하게 어 일단은 퇴원을 하면은 전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 이제 입소를 이제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시설을 이제 입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했으면은 어르신들을 뭐 시청 공무원들은 너무 진짜 단순한 게 자기들은 빨리 이 사건을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든지 다른 데 다 보내버리면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빨리 보내버리고 정리를 하려고 자꾸 달드는 거라. 자 이러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내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야 이래 이제 시청 직원의 생각이 이제 이렇구나. 진짜 우리 이제 이렇게 복지를 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이 시청 직원하고 생각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너무 절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절대 시청 직원을 믿으면 안 돼요. 시청 직원 여기 이 요양원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고 제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어르신 재입소 문제는 이제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된다라는 걸 꼭 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호트 격리가 끝나고 이후가 또 문제가 됩니다. 어르신들도 다 돌아오고 직원도 다 돌아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직원들이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그래서 11월 13일 날 우리가 코호트 격리가 이제 해제가 되고 11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주일 날 제가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오후 3시 오전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후 3시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야. 난 뭔가 싶어서 가봤더만은 요한버섯 선생님이 이제 그 화장실에서 그 뭡니까 청소하는 거기에 세면대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그 눈하고 있던 코 이 사이를 그냥 그대로 박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눈에 피가 막 나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이 이제 실명된 줄 알았는데 진짜 119 불러가지고 이제 실려갈 때에도 저는 이제 눈이 완전히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와 눈이 막 피가 막 나고 이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제가 놀랐는데 근데 이 사고가 난 이유를 보면은 그 바닥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미끄럼 방지 그런 걸 붙여놨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넘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몸이 완전치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코호트 격리 이후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전사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산재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산재 처리는 일단 요한보 선생님이 그 가족이 그 산재 처리를 이제 하면 되고 시설에서도 조사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재에다가 이제 처리를 이제 했는데 산재 처리를 이제 해보니까 그 간병비 있지 않습니까? 간병비도 산재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다행히 실명이 안 됐습니다. 와 어느 정도로 그 뼈가 부러지냐면 이 눈 밑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 뼈가 얼마나 시게 박았는지 이 뇌가 여기까지 금이 갈 정도로 두개골이 금이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시게 박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눈이 실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렸고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시설에 와서 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이 생겨가지고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신앙이 있는데 그래 이제 저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실명이 안 돼서 참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참 제가 이제 충만요양원의 이 공동체에 이제 열심히 뭐를 안 해서 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 이분이 참 신앙이 있으시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이제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참 이 굉장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코호트 격리 이후에 이제 또 문제가 또 되는 대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적자 문제입니다. 적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적자 나는 것을 이제 다 조사를 이제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또 되는 게 이제 월급 문제입니다. 월급 문제. 왜 월급 문제가 부각되느냐면은 코호트 격리는 여기서 이제 24시간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24시간 근무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뭐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워터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직원들과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이게 굉장한 관건이었었어요.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코호트 격리는 전체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코호트 격리 자체가 여기서 이제 같이 격리가 되면서 자 일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이지 그 여기 있는 자체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루에 12시간 근무로 12시간 근무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무라는 게 무조건 우리가 자는 거는 근무가 아니거든요. 자는 거는 근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건비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타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월급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정 근무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연장 근무. 그래서 연장 근무 월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10월 달에 연장 근무하고 이렇게 적자에 나가는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나버리더라고요. 1,000만 원 가까이 적자 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양원은 또 장애인 시설과 조금 다른 게 이게 수가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10일까지는 50%의 수가를 주고 그다음에 10일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돈 10원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10월 달에 주로 이제 병원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11월 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어 10일 달에 그냥 적자가 나는 폭이 얼마냐면은 1,5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적자 나는 게 2,500만 원이 적자 나고 그다음에 12월 달로 또 1,000만 원 가까이 적자 나고 그러니까 이 적자가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 이제 적자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호트 격리가 힘들다.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이런 노사관계, 그죠? 노사관계, 월급 주는 이 문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직원들은 어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뭐 국가에서는 "돈 씹은다." 여기에 대해서 안 줘요. 안 주고 하니까 전부 다 결국은 내가 인제 빚내서 해야 되는, 이게 돈을 또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적자 문제가 상당히 크게 인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돈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돈 문제가 지금 이제 힘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결국은 정리를 좀 해 보면은 포트 격리를 통해서 아 격리 기간도 어렵고 격리 이후에도 어렵고 하여튼 코트가 일단 격리가 한번 되고 나면은 그 여파가, 그 타격이 하여튼 엄청나다라는 것을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해에도 지금 2군데인가 또 코트 격리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산 추세입니다, 확산. 그래서 지금 앞으로 포트 격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대비를 안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상 당해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은 미리 하는 것이 대책이지, 예, 막상 제가 이제 포트 격리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매일 사건들이 터져요. 매일 사건들이 터지고 매일 그것을 수습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데 근데 대책은 없는, 대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제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트 격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제가 고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쪼끔 설명을 이제 간증을 좀 드리면은 어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장선, 우리 또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모든 또 이사분들이 힘을 써 주셔 가지고 또 50만 원의 후원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인제 통합청 목사인데요. 우리 부산노예, 우리 소속이 된 부산노예에서 힘을 많이 써줘 가지고 한 450만 원 가까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가 경장선 총무인데요. 우리 경장선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또 30만 원을 후원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아는 우리 김해에 있는 또 목사님께서 또 교회 한 2군데에서 한 170만 원 또 후원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후원이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가 한 가지를 쪼끔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 11월 10일 날, 11일 날 우리 장인어른이 인제 근무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어 저에게 500만 원을 우리 요양원에 후원하고 싶다고, 충만 공동체에 후원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인제 5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참 후원을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은 좀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500만 원을 더 모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자. 상가를 하나 사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제 잘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 11월 11일 날 창원의 대동상가에다가 17 평짜리 상가를 한 개 샀어요. 상가를 한 개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냥 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1 년도 올해 십 11월 11일 날 거기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인제 그것을 인제 매매를 했는데 그때 살 때 얼마 주고 샀냐면 3,600에 샀습니다, 그것을. 상가를 경매를 제가 받았는데 3,600에 샀는데, 이제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가서 한 5천만 원 정도 거기에 소요가 됐어요. 대출을 한 3천만 원 받고 2천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상가를 샀는데
원래 2021년도 11월 11일 날 그것을 매매를 했는데 얼마에 매매했냐면 9,600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매매해 가지고 남은 돈이 얼마냐면 그 4천만 원 가까이 돼요.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실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실 빚낼 데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어 지금 코스트 격리가 인제 이런 거 있을 것을 미리 이제 다 아시고 벌써 2019년도에 2년 전에 이미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벌써 이제 예비를 해 놓으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지금 이 적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진짜 난감한 것이죠. 뭐 대출이 되나 이거 뭐 돈을 요새 돈 빌리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것도 어렵고 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2019년 11월 11일 날 이렇게 미리 예비를 해 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4천만 원을 예비를 해 놓으셔 가지고 저는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 그래서 하나님께 참 진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진짜 빈틈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진짜 너무나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이제 드리고 어 그리고 너무나 지금도 뭐 저는 어 막 원래는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힘들지 않고 늘 기쁨으로 또 충만 공동체와 우리 충만 요양원 이렇게 해서 또 잘 지내고 있고 또 지금 시설 운영도 정상적으로 또 잘 진행되고 이제 입소자도 지금 한 분, 두 분씩 계속 들어오면서 정상화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참 너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정성 회장님하고 우리 또 부회장님하고 또 이사분하고 이렇게 같이 또 시설에 또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너무나 참 감사드린다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더 감사를 또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또 경장선 우리 제천모 회장님 또 우리 또 우리 또 회계 우리 원장님하고 또 다 이렇게 경장선에서도 이렇게 또 직접 우리 시설을 또 방문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